여러분, 혹시 상상해 보셨어요? 하늘에서 그냥 거대한 추를 쿵 하고 떨어뜨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이게 무슨 공상과학 여와 같은 이야기냐고요? 아니요. 이게 바로 동다짐 공법이라는 실제 기술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10톤에서 많게는 40톤이나 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추가 저기 30m 상공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. 그 엄청난 운동 에너지가 땅속 깊숙이 쾅 하고 전달되는 거죠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네, 바로 느슨했던 흙들이 끼뜩 압축되면서요. 나중에 건물이 주저앉는 걸 막아주고 아주 튼튼한 기초를 만들어주는 원리입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 시작됩니다. 이 엄청난 기술이 있잖아요. 그냥 아무 땅에나 똑같이 쿵쿵 내리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오늘의 핵심 주제인데요. 바로 집안의 종류에 따라서 이 공법을 적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. 오늘 이야기의 두 주인공을 한번 만나볼까요? 바로 이 두 집안입니다. 왼쪽은 상대적으로 성격을 알기 쉬운 예측 가능한 모래질 집안이고요. 오른쪽은 좀 까다롭죠. 뭐가 섞여 있을지 모르는 복잡한 폐기물 집안입니다. 이 둘은 목표부터가 완전 달라요. 모래 집안은 그냥 느슨한 알갱이들을 촘촘하게 만들어주는 게 목표라면요. 폐기물 집안은 그 안에 뒤섞인 온갖 쓰레기 덩어리들을 부수고 그 사이사이에 숭숭 뚫린 빈 공간을 없애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. 당연히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, 그러니까 투수성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. 그렇다면 엔지니어들은 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어떻게 다루는 걸까요?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땅에 맞춰서 어떻게 이 힘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걸까요? 자, 엔지니어들이 이 원초적인 힘을 현장마다 어떻게 딱 맞춰서 조절하는 걸까요?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. 바로 엔지니어들만의 비밀 코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지금부터 그 원리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모든 해답은 바로 이 공식에 담겨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얼마나 깊이까지 땅을 좋게 만들 수 있는지, 즉 계량 심도를 결정하는 공식인데요. 딱 보시면 추의 무게 W랑 떨어뜨리는 높이 H가 중요해 보이죠? 물론 중요합니다. 이게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하니까요.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. 바로 저기 보이는 N이라는 값, 경험 계수입니다. 이 작은 숫자가요, 이 땅의 특성을 고스란히 담아서 똑같은 에너지를 줘도 얼마나 효과적으로 땅에 전달될지를 결정하는 그야말로 핵심 열쇠인 셈이죠. N계수. 이게 뭐냐면요, 에너지가 흙으로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를 나타내는 경험적인 숫자예요. 엔지니어가 이 공법을 아주 세밀하게 튜닝할 때 쓰는 마스터키 같은 거죠. 그러니까 이 N이라는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바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땅이 단단한 모래인지 아니면 물컹한 폐기물인지 그 땅의 성격을 숫자로 딱 보여주는 거니까요. 여기서 두 집안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. 자, 왼쪽의 모래 집안을 보세요. 에너지가 아주 효율적으로 잘 전달되니까 N값이 0.5에서 0.6 정도로 높게 나오죠. 그런데 오른쪽의 폐기물 집안은 어때요? 에너지가 중간에 다 흡수되고 잘 전달이 안 되니까 N값이 0.35에서 0.5 정도로 훨씬 낮아요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맞습니다. 똑같은 효과를 내려면 폐기물 집안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자,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끝이 아닙니다. 이제 실제 현장으로 가볼게요. 땅을 다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려지는 실시간 결정들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. 현장에서 엔지니어들은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지표를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봅니다. 왼쪽 그래프는 누적 치마량, 그리고 오른쪽은 간극 수압인데요. 이게 뭐냐면 왼쪽의 치마량 그래프는 이 지점은 이만큼 다졌으면 충분해, 이제 그만 하고 알려주는 스탑 사인이고요. 오른쪽 간극 수압계는 땅이 충격을 받아서 힘들어 하니까 자,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땅이 좀 쉴 시간을 줘야 해 라고 알려주는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추를 떨어뜨리는 순서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. 아주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어요. 먼저 엇갈림 타격 방식으로 듬성듬성 때려서 땅이 불쑥 솟아오르는 걸 막아주고요.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를 메꿔주는 이착 타격을 하고 마지막으로 표면을 매끄럽게 다져주는 다림질 다짐 단계로 마무리하는 거죠. 이 그림처럼요. 1차로 뼈대를 잡고 2차로 사이를 채우고 마지막 다림질로 표면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하나의 완성된 프로세스인 셈입니다. 자, 이렇게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. 그럼 진짜로 땅이 단단해졌을까요? 이걸 증명해야겠죠? 그런데 재밌는 건요,
이 검증 시험 방법조차 두 땅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. 여기서도 또다시 집안의 특성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. 왼쪽처럼 속이 균일한 모래 집안은요, SPT나 CPT처럼 뾰족한 걸로 콕콕 찔러보는 정밀한 시험만으로도 충분히 전체 상태를 알 수 있어요. 하지만 오른쪽처럼 속이 뒤죽박죽인 폐기물 집안은 어떨까요? 그런 시험으로는 어림도 없죠. 그래서 PBT라고 하는 아주 넓은 판을 올려놓고 꾹 눌러보는 대규모 시험을 해야만 이 땅이 전체적으로 이만큼 강해졌구나 하고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서 동다짐 공법의 핵심과 현실적인 고려 사항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. 이 공법, 힘이 센 만큼 엄청난 진동을 만들어내거든요. 레일리파라고 불리는 이 지표면을 따라 퍼져나가는 진동이 주변 건물에 피해를 줄 수 있어요.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반드시 안전거리를 계산해야 하고, 이 그림에서처럼 때로는 아예 진동을 막는 깊은 도랑, 방진구를 파기도 합니다. 도심지같이 빽빽한 곳에서는 정말 신중해야 하는 이유죠.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3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. 첫째, 이 동다짐 공법은 깊은 땅을 개량하는 데 있어서 정말 비용 효율적인 경제성의 강자라는 점. 둘째, 성공의 황금률은 뭐다? 네, 바로 현장에서의 시험 다짐을 통해 우리 땅에 맞는 정확한 N값을 찾아내는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셋째, 힘이 센 만큼 진동도 엄청나서 도심지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. 이 3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우리 세상은 점점 더 높고 더 크고 더 빽빽한 구조물들을 원하고 있죠.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동다짐 공법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기술과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 정밀함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까요?